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예식장 돈벌이에 시민들은 주말마다 큰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만 보거나 오히려 돕고 있는 공권력의 현실 비판합니다. 진흥구의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려고 고액 수임료 지급이 불가피한 대형 로펌까지 고용하자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 전북에서만 11개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폐원 절차를 밟고 있어 50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대책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주말마다 전주 시내 대형 예식장 주변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 운전하시는 시민들이라면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네,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불편과 문제, 공권력은 아무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주 시내 대형 예식장 앞길입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로 도로 한 차로가 예식장 진입로가 됐습니다. 예식장 측은 아예 수백 미터 거리에 삼각불대를 세우고 차선을 통제합니다. 유턴이 가능한 곳이지만 예식장 측이 막아서면서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처 경찰서에 들어가려 해도 큰 불편을 겪어야 하고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는 경찰차도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식장 측은 수년 전 경찰과 협의된 내용이라며 되레 경찰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그쪽을 나박군 설치해가지고 통제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 지시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 주차장도 예식장 하객들 찾습니다. 주말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서 정작 경찰서 민원인들은 차댈 곳이 없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 아래 공권력과 국가시설이 특정 업체를 위해 동원되는 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업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은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최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실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저를 못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깊게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전주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져야 한다며 애꿎은 하객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차를 가지고 가시고 점심시간 무렵에 이제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식장 측이 행사 간격을 벌리거나 횟수를 줄이면 될 일이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과 전주시에 묵인을 넘는 배려까지 받으면서 해당 예식장만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진안군이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힌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고용했습니다. 착수금만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중단되는 파행까지 겪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진안군 예산결산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오른 변호사 수임료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330씩 12건 해놓으면은 그런갑다 그냥 넘어가겠지. 여기다 2200 해놓으면 당연히 이게 뭐냐 그러고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된 건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진안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수임료입니다. 성공 보수로만 5,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미 대형 로펌과 계약해 3,300만 원의 착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고액 수임료를 감추려 착수료를 10분의 1로 쪼개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의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논란에 예결산 심의마저 중단됐습니다. 진안군에는 자문 변호사가 4명이나 있는데도 수임료가 10배나 비싼 대형 로펌과 계약한 것입니다. 자문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이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을 냈지만 모두 묵살됐습니다. 승소 사례금까지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이 마이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려고 하는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의회 예결산 심의는 오는 14일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양로 진안군수는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환경부가 제동을 거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항로 진안군수를 압수수색하고 측근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설과 추석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리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항로 군수는 앞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전 공대가 들어설 전남과 달리 전북 혁신도시가 추진해온 연기금 대학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학이나 대학원 대신 단순 연수기관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전이 광주나 전남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지원할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청와대와 관계정부 부처가 부지 선정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전북의 연기금 전문 대학원의 운명은 한전공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부 반발에 발목이 잡혀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처리를 위해 도와 지역정치권, 국민연금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대신 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이르면 연말 수정안이 국회에 제시돼 실무 중심의 국민연금 연수기관을 마련할 계획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유일의 연기금 대학원이 마련되면 체계적인 교육의 학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수기관이라면 서울에도 비슷한 연수기관이 있는 상황에 굳이 전문 인력이 전북을 찾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자칫 인력 양성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확충하는 부분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서 긴밀하게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 전북의 예상과 달리 한전공대 설립이 확정될 경우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년도 국회 국가예산심사가 파행하면서 특히 지역 예산 활동이 비상인데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관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틀째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식 예산안 심사에 반대하면서 소외된 지역부터 예산 우선 배분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겨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사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액이나 증액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는 특히 국회 창구가 없는 지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현안 사업들을 반영시키는 게 필요한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몰리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의원은 물론 연고의원조차 없습니다. 사상 첫 7조 원대 국가 예산을 기대했던 전라북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임위원회까지 어렵게 반영했던 국가 예산을 지켜야 하는 막바지 단계인데 갑자기 불확실성만 커진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심사 동향을 저희들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회 예산심사 방식은 이례적으로 내부에서까지 개선 요구에 직면할 정도로 이미 그 부작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어제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 공기업과 출연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조사에 착수해 연말쯤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14개 시군도 자체적으로 31개 출연기관의 채용 비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 도내에서만 벌써 11개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안은 공교육 강화지만 흡수 노력이 부족한 데다 학부모 불신마저 커 혼란이 우려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유치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곳은 폐업이 확정됐고 7곳은 폐원 수순을 밟고 있어서 당장 500여 명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반발 차원이 아니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폐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전주와 군산에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고 병설 유치원 정원도 늘려서 36학급 정도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고 당장 수용이 가능한 병설 유치원 신설은 한 군데도 없어 공교육으로의 흡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여유 학급이 많은 학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점도. 일선 학교장들이 병설 유치원 설립에 적극 반대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공교육 강화지만 교육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여전합니다. 사립보다는 교육 부분에서 조금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투입 부분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됐던 거죠. 특히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서비스 부족은 가장 큰 공교육 회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학이 학교처럼 거의 한 달 정도 되고도 돌봄도 해주시지도 않고 비용은 확실히 덜 들지만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전라북도 교육청은 곧 유치원 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수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폐원에 따른 수용 계획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걷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교육부가 늘어난 약학대학 정원을 신설학교에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대 약학대학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교육부는 약대 정원을 60명 늘리기로 하고 늘어난 인원은 기존 약대보다는 신설된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북대와 제주대가 약대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생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지난달 정읍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H5N1형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가축들의 이동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또는 야생철새에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이 완주 지역에서 벌써 4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공동체는 아파트에서 머물지 않고 나눔과 사회공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4년간 주민들이 평소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나 공간이 없어 하지 못한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아파트 빈 공간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제빵사에 도전하는 등 올해만 106개 공동체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웃과 이웃의 거리를 좁히는 이른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인데 이제 2단계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완주군은 컨설팅 용역 수행기관으로 서울 희망 제작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5년간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앞으로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2.0은 1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더욱 내실화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대표 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전북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축제에는 32만 명이 방문한 데다 한우와 사과 30억 원어치를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자체로 향후 3년간 은평구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355곳에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시군이 1:1 결연을 맺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류와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무주군청 광장에 대형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군청 분수대에 설치된 트리는 높이 9m, 둘레 24m로 내년 1월 말까지 설치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33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냈던 군산주점 방화 사건의 피고인 55살 이모 씨가 1심 재판부가 내린 무기징역형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군산의 한 주점 입구에 불을 질러 33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차량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주시의회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한 경로당 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애항운동본부는 제41회 전북애항대상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동학기념일 제정에 노력한 이승우 군장대 총장을 선정했습니다. 또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안어회원에 가입한 임숙현 영생당 한약방 대표와 사라지는 마을춤을 되살린 김경주 우석대 명예교수를 애항 본상에, 법인 특별 대상에는 이정 정의수산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군산에서 화학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 대책이 촉구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정례에서 의원들은 최근 OCI에서 사염화 규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지만 관리 감독기관은 익산과 전주에서 위치해 초동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군산에 합동 방제센터를 신설하고 화물물질 누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따졌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전주 여성합창단의 기획연주회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음악과 관현악 전공자들의 졸업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테너 류정필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미군 부대 기지 확장으로 사라진 군산시 옥서면 하재마을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기록물이 창장 문화공간 여인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 백희갤러리가 오늘까지 구지연 작가 초대전으로 아크릴 페인팅 작품을 선보입니다. 남원시가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시청 강당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주영상위원회는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문화특강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9일까지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에서 활동할 제10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족 문화산책 문화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접수받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전시 감상 등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2월 4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지역별 아침과 낮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낮 기온 11도, 완주 12도에서 11도, 익산 11도에서 12도, 동부권은 무주 12도에서 11도, 진안 12도에서 10도, 장수 12도에서 11도, 서해안권은 군산 아침과 낮 모두 11도, 부안 13도에서 11도, 고창 아침과 낮 모두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부안 등 서해안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주와 임실 등의 중부권에서는 보통, 무주와 진안 등 동부 산간 지역에서도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2.5m,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일겠습니다.